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연합에 맞서며 회원국 탈퇴까지 시사했던 폴란드는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거점으로 급부상하며 유럽연합과의 갈등이 눈 녹듯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갈등 상황 동안 지급이 보류되었던 유럽연합의 지원금 360억 유로 우리 돈 50조 원가량이 다시 폴란드에 지급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유럽연합 측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회복 기금으로 지원했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을 코앞에서 목격한 폴란드는 경제 회복보다 국방력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이런 행보에 유럽연합에서도 크게 우려를 나타내며 기초 경제력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등 경제와 국방력의 불균형이 초래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당국은 국방력이 곧 경제력이라 말하며 1년치 예산 150조 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산 방어무기 패키지를 구매하는 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국방부 제공. K-흑표와 K9 자주포 T-50 고등 훈련기와 여기서 파생된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최근엔 대공방어무기인 천군까지 구매하겠다며 유럽연합의 지원금을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데 쏟아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가 인기를 끄는 상황과 이를 통해 한국이 창출하게 될 경제적 이익 그리고 한국의 독점적인 이익에 우려를 표하는 유럽연합까지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폴란드의 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의 법보다 자국 헌법이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국법을 우선시한 판결을 내린 폴란드에게 발전 지원금 보류와 매일 20억 원에 해당하는 벌금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폴란드의 마테우시 총리는 유럽연합이 자국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폴렉시트, 즉 폴란드의 유럽 회원국 탈퇴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며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에 폴란드 정부를 제소하였고 국가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예정된 50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 정지시켰습니다. 거기에 더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의 투표 자격을 박탈시키는 걸 검토하는 등 유럽의 단일 대우에서 벗어난 폴란드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와 유럽의 사이가 안 좋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 체제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곳은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의 선진국들이라며 낙후되고 소외된 동유럽의 국가들은 똑같이 선진적인 유럽연합으로 묶여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독일은 1인당 GDP가 4만 5천 달러에 달하는데 반해 폴란드의 1인당 GDP는 고작 1만 5천 달러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럽연합 측에선 저개발 회원국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서유럽 선진국과 공통으로 묶인 동유럽 회원국들이 구조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유럽 회원국 간의 결속이 다져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과거 소련의 영향권 안에서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가 밀린다면 폴란드는 과거처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는 악몽 같은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무기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지난 5월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250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미국 현지의 제조 사정상 납기일이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에이브람스 전차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워낙 고가의 장비에다 적은 수량을 도입하기에 가장 운용 대수가 많고 볼륨이 큰 주력 전차는 사실상 한국산 K-흑표로 정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폴란드가 운용하던 소련제 T-72 전차는 대부분 우크라이나에 넘겨주어 폴란드 기갑전력의 공백이 생긴 상황으로 빠르게 국방 능력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산 K-808 장갑차와 레드백과 같은 보병 전투 차량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름엔 매우 덥고 습하며 겨울엔 눈이 많이 오는 산악지형으로 전차와 장갑차가 다니기엔 최악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개발한 장갑차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훌륭한 기동 능력을 내기 때문에 폴란드 환경에서 작동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뜻입니다. 폴란드 육군은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련제 122mm의 자주포 규격을 사용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며 한국을 포함한 서방의 표준 규격인 155mm를 채택하며 한국산 K9 자주포의 차체를 도입했습니다. 120대가량의 K9 차체를 수입한 폴란드는 미국, 영국의 부품을 들여와 차례대로 조립하여 자국산 크라프 자주포를 만들었고 최근엔 우크라이나에게 60대가량의 크라프를 수출하며 폴란드 육군의 자주포 전력에 공백이 생겨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자주포 전력을 메꾸기 위해 한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K9 자주포에 또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산 기갑 전력을 사용해보고 감탄한 폴란드는 최근엔 한국의 FA-50 경공격기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말 폴란드 국방장관은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을 방문해 FA-50의 성능 개량 버전을 36개월 안에 납품 가능한지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6월 6일 현충일에 폴란드 공식 협상단을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폴란드의 실무 협상단은 6월 6일부터 한 주가량 한국에 머무르며 FA-50에 대한 각종 성능 평가와 시험 결과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MiG-29 전투기를 지원하면서 공군 전력의 공백이 발생한 폴란드는 FA-50 도입을 통해 자국이 운용 중인 60대가량의 훈련기를 대체하려는 계획입니다. 특히 폴란드군이 운용 중인 F-16 전투기와 무기체계를 공유하며 개선된 전자장비를 탑재해 일부 성능에선 F-16을 압도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F-16과 대등한 수준을 지닌 FA-50은 마하 1.5 수준의 최대 속도와 각종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합동 정밀 직격탄 JDAM을 비롯한 정밀유도 무기를 5톤 가까이 탑재할 수 있습니다. 매우 저렴하고 정비성과 유지비가 좋으면서 파일럿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기 역할도 하고 준수한 레이더와 미사일을 장착해 F-16 수준의 전투기량을 가지고 있는 FA-50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32대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한 폴란드지만 여전히 다목적 주력 전투기는 F-16과 같은 4세대 전투기들이 하기될 예정입니다. F-35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압도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워낙 비싼 것은 기본이고 유지 관리 비용도 천문학적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F-35 도입국들은 F-35를 통해 제공권을 장악하고 특수시설을 빠르게 무력화한 뒤 F-16을 비롯한 주력 기체들로 타격합니다. F-35와 같은 전략자산들은 활동 범위가 제한되며 특수목적을 위주로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도 F-35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60년 된 F-5 전투기를 100대 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매우 노후했지만 F-5 전투기의 목적은 F-35와 같은 최신형 전투기들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나면 목표 시설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60년 이나 된 기체이지만 공군에겐 반드시 필요한 자산입니다. 물론 2030년대까지 KF-21이 도입되면서 F-5는 순차적으로 퇴역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방위산업계의 폴란드 수출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로 급증하는 가운데 폴란드에선 한국의 지대공 방공 시스템인 천궁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한해 FA-50을 둘러본 폴란드 협상단은 천궁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아이진엑스1의 생산 공장에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200기가량 도입하려고 현지 생산난으로 인해 수년째 실전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폴란드의 대공방어 시스템은 공백이 생겼으며 신속하게 대공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거 소련에서 넘겨받은 S-300 방공 시스템을 운용 중이지만 워낙 오래된 시스템이다 보니 최신식의 탄도미사일이나 크루즈 미사일 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남은 S-300 방공포대를 폴란드가 받게 될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더욱 늦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한국의 천궁을 더욱더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 규모의 천궁을 수출하며 국제적으로 확실한 눈도장을 찍은 천궁이기에 폴란드가 더욱 탐낼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폴란드의 경제 상황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방산 패키지를 구매할 능력이 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1년 국가 예산은 150조 원가량이며 이 중에서 국방 예산은 12조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한국산 무기들의 규모만 15조 원가량 추산되어 폴란드의 1년치 국방 예산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 구매를 하겠다며 한국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요구하거나 다른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패키지가 국제사회에서 검증받고 수출이 활성화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확실한 대가를 받고 수출해야 합니다. 이에 부응하듯 폴란드 정부는 국가방위법을 새로 만들어 국방비를 더욱 증가시키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GDP 대비 3%로 현재 2%보다 상당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만큼 국방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한국산 패키지를 구매하는데 무리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측에선 폴란드의 군비 증강을 두고 무리한 군비 확장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웬만하면 같은 유럽 회원국의 무기를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폴란드에게 유럽연합은 50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했고 50조 원을 받아 여유가 생긴 폴란드는 한국의 방위산업 패키지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